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두 분의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번 합당과 관련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된 합당 문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옆에 황명선 최고위원님 함께 하시고요. 또 강득구 최고위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문건을 공개하십시오.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히 담긴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실무자가 만든 자료일 뿐이고 보고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회 배분, 심지어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한 정리입니까? 이미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자신도 몰랐다는 대표의 말, 그리고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에게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언제 작성한 겁니까? 조국 대표와는 어디까지 논의했습니까?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국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한석 배정, 이것이 사실입니까?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 이것은 사실입니까? 누구의 의견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네,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 얘기도 들립니다. 설마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지도부 자리는 흥정의 카드가 아닙니다. 공천의 협상이 전리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공개성, 이 네 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하여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표의 독단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조차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이 현실, 이것이 진정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참담합니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습, 합당 시한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속도전, 최고위원에게조차 대비인 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 이 모든 일정은 보여주기 정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당원과 의원들은 그야말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짜 독단, 독선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 동지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적인 절차로 성장한 당입니다. 미실이 아니라 공개로, 거래가 아니라 원칙으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원칙 앞에 서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원주, 황명선, 강덕구. YTN 홍보의견입니다. 앞서 공개 최고위 끝나고 당 지도부 따로 만나서 문건 공개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지도부가 거절해서 이렇게 회견을 따로 여신 건지 대결을 문건 공개 요구는 했고요. 문건과 관련돼서는 아마 최고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략기획 담당자가 보고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대표 개인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지금 촉발되었던 합당 논의를 저희들이 거둬달라고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회 수기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제안된 이 합당 논의가 지금 당에서 공식적인 전략기획실에 문건으로 만들어져서 보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합당 논의가 계속해서 중단되지가 않고 문건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이나 저나 강덕구 최고님이나 지난주에 같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만나서 아주 진지하게 진솔하게 당을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을 하자. 지금 이 합당 논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우리 대표나 지도부의 역할인데, 지금 이 시간인데 이 합당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분열과 갈등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멈춰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문건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세 분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이 합당 논의를 좀 멈춰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 문건을 저희가 원본을 보지 못했어요. 이거 보도된 것만 봤기 때문에 내용을 다 봐야 되겠다. 어떤 내용인지 라는 요구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안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내용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지금 당 사무총장과 대표는 뭐라고 하냐, 실무자가 만든 자료일 뿐이다,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실무자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지금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난리가 나고 있는 와중에 그 실무자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런 문건을 마음대로 작성하고, 아니 어떤 권한으로 그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이런 것까지 막 자기가 초안을 잡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최소한 누군가하고 상의를 했으니 그거에 기초해서 이런 내용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거의 합당 사례다 그러면 합당 사례만 나와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합당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할 합당 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딴소리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다. 원본을 달라라고 한 거고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보고, 그럼 내용을 보면 이걸 대표한테 보고 안 하고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작성했다? 전 사무총장 이런 사무총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표가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문제를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무총장이? 그래서 저는
설마 사무총장이 독단으로 했겠나 우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표가 이것을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누가 책임하에 이런 것을 작성했는지, 왜 작성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게 합당 논의 자체가 지금 제안 자체가 대표가 개인 차원에서 자기 개인 의견으로 그냥 공중에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상대 당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런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아예 사실은 본격적인 합당 논의 자체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중이냐? 해봐야 의견 수렴 절차 정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의견 수렴을 한 뒤에 그때 가서 이게 다수의 의견이고 할만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합당 제안을 정식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절차가 그래서 제안이 공식적으로 되면 그때 가서 합당에 대한 양당의 기초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실무적인 논의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은요, 나중에 가서 한참 나중에 가서 실무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나 사실은 작성되더라도 작성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이 논의와 이 앞에 의견 수렴은 다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그럼 우리 지금 논의하고 이 모든 무슨 절차, 뭐 의견 수렴 이런 거는 다 그냥 형식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분이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1월 22일 날 아침에 긴급 최고회의를 열었죠. 전날 10시에 연락을 받고 정청래 대표의 말은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고독한 결단이었다. 내가 책임진다. 한 문장 더 있네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그렇다. 고독한 결단. 내가 책임지겠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모든 게 당원 당규대로 해야 됩니다. 당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합당 절차.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언론 검색하면서 이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대표는, 사무총장은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주겠다. 이게 일반적 프로세스인가요? 제가 다른 데서 들은 말은, 그 자료와 상관없이 들은 말은 여러 얘기가 떠듭니다. 심지어는 광역단체장 1명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원대로 해라. 그리고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확보해라.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 분명한 입장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도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저희들도 국민들로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청래 당 대표한테 분명히 요구합니다. 당원대로.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이미 MBS나 갤럽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 이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조국 혁신당이랑 합당을 하려는지, 왜 손아부당은 안 되는지, 왜 조국만 되는지, 왜 송영기는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네. 한 번만 말씀하시죠. 네. 경향신문 녹화인인데요. 만약에 문건을 당장 공개하라는 이 요구를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로 생각하시는 아니 그거는 문건을 공개하고 안 하고는 이미 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이 문건을 공개를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건은 당연히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작성한 적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파기하면 더 이상한 거니까 당연히 공개할 거고요. 사실 문건을 공개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 지금은 이 문건을 누가 언제 왜 작성했냐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초기 단계의 전략적 실익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미 합당이 결정된 다음에 사실은 자리와 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전략적 검토를 해서 조국당이 지금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고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여론조사 검토를 한다든가 앞으로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뭐 중도층은 어떻게 되고 진보층은 어떻게 되고 뭐 지역적으로 어떤 실익들이 있고 이런 검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검토라면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야말로 자리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조항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지역 곳곳에서 지금 후보들 지금 선거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한테 출마자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보고가 돼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는 전혀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런 얘기는 이미 그럼 다 결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누가 이걸 결정합니까? 누가? 당 대표께서 만약에 당원 여론에 그럼 들어보자고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강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거는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지금 이 논쟁을 계속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그래서 끝장을 보자는 겁니까? 그럼 당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합당 같은 거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정말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고 서로 좋고 꼭 해야 된다라고 대다수가 생각해서 박수 치는 가운데서 해도 선거 앞두고 여러 문제들이 생겨서 문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사례들이.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처음부터 제안도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계속 자기 마음대로 지금 실무적인 어떤 결정까지 자기 마음대로 혹시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보고를 진짜 안 받았다면 그럼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떤 단위에서 누가 논의하고 상대하고 지금 얘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안을 짰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 안을 짠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리 초안이라 해도. 예, 지금 우리 기자님 네. 말씀하신 부분은 최고위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논의도 안 했어요.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이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절차가 자꾸 헷갈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제안 자체가 그냥 혼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하시기 전까지 최고위와 기본적인 어떤 당의 의사결정 주체들과의 논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러면 어떨까라고 최고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당의 뭐 의원들이나 뭐 무슨 당무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기초적인 논의가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논의를 해서 만약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검토해 봅시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도
제안하기 전에 거쳐야 돼요. 내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걸. 그래서 의견 수렴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상대한테 제안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법률적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사실은 논의, 그다음에 논의에 대해서 의견 수렴 결정, 그다음에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의견 수렴, 그게 다 끝나고 전략적 검토 다 끝나고 이제 제안을 하면 거의 사실상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된 거. 자, 네. 자, 저기 개인적 제한 클로즈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받으세요. 절차를 그래서 지금 몇 단계가